안녕하세요. 감귤과 피의 활용 방안 모색과 원인 물질 예측에 대해 소개할 유신화 화엄서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로 실험 과정 및 결과, 세 번째로 선행 연구 탐구, 네 번째로 결론 및 재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겨울마다 귤을 먹고 남은 귤 껍질이 아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귤 과육에 있는 효과들이 과피에는 없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 폐기물인 귤 껍질을 기능성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활동 목적은 감귤 껍질 중 항산화 효과를 확인해 보고, 이 항산화 효과를 보이게 하는 원인 물질을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예상하고, 감귤 껍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험은 감귤 과필 추출물 만들기입니다. 먼저 동결건조한 감귤 과필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 가루 형태로 만들어 전자저울로 20g을 측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코올 램프 위에 물 200ml가 든 비커를 놓고 물의 온도가 70도가 되면 과정 1에서 준비한 감귤 과피가루를 가열된 물 안에 넣고 섞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과정 1과 2의 사진들입니다. 먼저 과정 1에서 저희는 비교를 위해 감귤 과피와 껍질을 갈았습니다. 세 번째로 감귤 과피가루를 가열된 물 안에서 약 10분 동안 넣고 저었습니다. 네 번째로 감귤 과피가루를 거름망을 이용해 여과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과정 4를 두세 번 정도 반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감귤 과육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귤 과피와 증류수를 200ml당 60g의 비율로 위의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얻은 추출물을 이용해 감귤 과피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과의 갈변을 이용해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1번 사과는 농도 낮은 과피 추출물, 2번 사과는 과육 추출물, 3번 사과는 증류수, 4번 사과는 농도 높은 과피 추출물입니다. 그림판을 통해 색의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색의 명도 변화가 큰 쪽이 산화가 많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번부터 4번 사과의 색상, 채도, 명도 변화입니다. 1번 사과는 마이너스 10, 2번 사과는 마이너스 11, 3번 사과는 마이너스 36, 4번 사과는 마이너스 7의 명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비교하였을 때 증류수가 명도 변화가 제일 컸으며, 증류수, 과육, 농도 낮은 과피, 농도 높은 과피 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감귤은 문양과 감귤학과에 속하며 과거 궁중에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생식뿐 아니라 한약재로도 활용도가 높으며, 제주도에 자생하는 제레귤은 민속자료 및 동의보감에 의하면 한방학적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맛이 없고 쓴맛이 강해 점차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되었으며, 현재는 병귤, 당류자, 동정귤, 홍귤, 진귤, 평귤, 빈귤, 사도감, 감자, 유자 등 몇 가지의 재래종만이 남아 있습니다. 감귤의 기능은 항산화 작용, 순환계 질병 예방,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균, 항바이러스, 혈중 지질 저하 작용, 면역 증강 작용, 모세혈관 강화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감귤의 효능의 원인 물질을 플라보노이드로 예상하였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자연계에서 다음으로는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항산화 작용에 설명하기에 앞서 활성화산소종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활성화산소종은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활성화산소종은 여러 생체 물질과 쉽게 반응하고 체내 고분자 물질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세포와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며 돌연변이,
세포 독성, 암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활성화 산소종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활성화 산소는 해독작용 혹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형성과 같은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대사 반응에 대한 부산물로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작용을 내인성 원인이라 부릅니다. 또한 흡연, 환경오염, 알코올 섭취, 방사선 노출, 박테리아, 곰팡이 등에 대한 노출을 외인성 원인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산화촉진 물질과 산화억제 물질 간의 균형이 산화촉진 물질 쪽으로 기울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이때 잠재적인 세포 손상 및 병리적인 질환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항산화 작용과 피부 노화 간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산소는 피부 세포 및 조직을 손상시키고 항산화 방어 체계를 파괴해서 산화 상태 쪽으로 균형이 기울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세포 성분의 손상과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외인성 요인에는 환경오염이 있었는데요. 많은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대기권 파괴는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피부세포의 활성산소종이 증가하고 피부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플라보노이드는 활성화산소를 제거하여 활성산소종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고 항산화 방어 체계를 견고하게 하여 피부 손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의 다양한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소 하나를 함유하는 이중고리 구조인 벤조피렌에 페닐과 산소 하나가 더 첨가되어 케톤을 형성하고 이 케톤에 기능기가 결합한 것이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의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그것의 곁사슬이 붙어 다양한 종류로 형성되는 아미노산과 유사합니다.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은 고리 구조물에 부착된 페놀 하이드록시기의 숫자와 배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보일 때 양성자를 내놓으며 남아있는 산소를 환원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을 바탕으로 플라보노이드는 활성화 산소종과 활성화 질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 산소종에 의한 피부 손상을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에리오딕졸이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 연구 결과 때문에 플라보노이드는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활성화 산소종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로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감귤 과피의 항산화 작용 이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철의 녹 방지 코팅제로서의 활용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위의 화학 반응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의 부식은 철이 산화철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산화 반응입니다. 저희는 감귤 과피의 항산화 효과를 이용해서 철의 녹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코팅제는 자전거 체인, 철 소재의 그릇 등 녹이 없어야 하는 다양한 곳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녹 방지의 목적으로 다양한 스프레이들이 있으나 이 스프레이는 식품 폐기물을 이용하므로 기존의 녹 방지 스프레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시할 활용 방안은 노화 방지 기능성 식품 혹은 화장품으로서의 이용 방안입니다. 노화는 활성화 산소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항산화 효과를 이용해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귤 과피의 항산화 작용 특성을 이용해 노화 방지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귤껍질차, 귤껍질 크림 등이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단순 피부 노화 방지용 화장품이 아니라 선크림으로서의 이용 방안입니다.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손상을 과피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유로운 가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고체 형태, 젤 형태, 스프레이 등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탐구활동으로 내린 결론과 제언입니다. 감귤 과육보다 과피에서 항산화 효능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사과의 갈변 현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효과의 원인 물질을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헤스페리딘과 라닌진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탐구활동을 통해서 감귤 과피가 항산화 효능이 필요한 기능성 식품이나 소재로의 활용 방안이 다양하므로 식품 폐기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탐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원인 물질로 특정한 플라보노이드의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분광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귤 과피에서 플라보노이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열수 추출, 에탄올 추출 등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식물 추출물을 만들고 항산화 효능 등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플라보노이드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플라보노이드의 다양한 효과들, 예를 들어 항암, 항균, 항염증 등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그 효능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참조한 논문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